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우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강독 이제 2차 오늘 2차 2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대학 강독을 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유학이라는 것이 무언가, 또 대학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예컨대 대학이라는 책이 유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러거나 여기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고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석도 안 하고 문법도 안 따져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대학에서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삼강령입니다. 삼강령.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삼강령을 할 것이고, 그다음 문법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의 원리, 그 6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문법에서는 그래서 품사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품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명사론, 명사에 대해서 이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한시를 할 때 그 유명한 그 황진이, 명월 황진이의 그런 반월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를 했었지요. 오늘은 아주 우리 유학사에서 큰 거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곡 이 선생님의 산중이라고 하는 그런 한시를, 오원철구 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2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면서 아마도 지금 아침에 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처음 배운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려서 그 우리 애기들 보면은 처음에 뒤집기 하잖아요.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다. 손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선마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려서 우리 과정을 지나온 과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그 엄청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운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가 한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지식 때문에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했는데 이제 오늘 또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밌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전혀 내 평생에 접하지 못한 것을 이제 접하게 해서 얼마나 즐거운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못한 이제 자정자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단톡방에 읽는 것을 연습해 오십사 하고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제가 가서 또 성독, 오늘 배운 내용 전체를 성독을 해서 또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이제 다음 시간 올 때까지 틀어놓고 수시로 흉내를 내세요. 흉내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한문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서양으로 말하면 라틴어와 같이 사장된 죽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이 문장으로만 접하면 쉽게 친근감이 안 와요. 왜? 쉽게 번역도 안 되고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당 생활할 때 선배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선배님들이 서당에서 여럿이 조금만 방에 선생님 계시고 양쪽에 쭉 제자들이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그러면 그 읽는 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논어 읽고 어떤 사람 맹자 읽고 어떤 사람 시경 읽고 서경 읽고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읽는 소리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음률도 안 맞아서 이상하게 어색하고 박자도 안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익숙하게 읽는데 나는 막 서투르게 읽으면 그러면 이건 참 그 분위기에 안 젖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선배님들이. 자꾸 소리 질러서 읽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익숙해진다. 그거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그래서 소리내서 성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한문과 친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 이후영이라는 사람하고 대학을 배운 제일 효과가 그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대학 배운 다음에 논어도 배우고 맹자도 배우고 중용도 배우고 시경, 서경, 주역까지 다 배웠는데 글을 못 읽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자꾸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글을 자꾸 읽으면 처음에는 의미는 의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글 따로 나가요. 글은 나하고 상관없이 가. 소리 내서 읽어봤자 소리도 따로 나가. 소리하고 의미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더 읽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이 의미 요소가 소리 쪽으로 점점 접근을 해서 드디어 소리하고 의미하고 내가 글 읽는 성독 소리하고 의미하고 일치되는 순간이 와요. 자꾸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겉물리가 난다는 거예요. 겉물리가. 그러면 이제 한문이 익숙해져서 어느 글을 내놔도 대략 어떤 의미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예 시도도 않고 소리내는 그 자체를 성독 자체를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철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만나지를 않아요. 의미 요소하고 소리 요소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철길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 삼경 전체, 사서오경을 전체를 다 배우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대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자왈 대학은 공시요선이 이조학 입덕지문 야랑 어금의 가견고엔 의학자재단은 동네 자편지존이요 인논맹이 차지하니 학자 필요시의 학원이면 즉서혹이 불차의래라.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 입이 떨어졌어요. 그럼 반물리 난 거예요. 반물리 났어요.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할 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한자 한자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오십사. 다만 제가 여기 이 문장에서 특이한 한자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가 문법을 할 때 허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허사는 우리 국어나 영어나 이 문법에서는 허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문에서는 사실은 그 문장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건 허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허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제가 그것은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치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갈치 그러잖아요. 갈치. 가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로는 고잖아요. 고. 영어 고. 고는 품사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동사잖아요. 가다는 뜻이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갈치자를 우리가 천자문에서 갈치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갈치라고 하지만 실제 갈치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허사로서 많이 쓰여요. 품사로 보면은 다른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런 거라든지 문장의 끄트머리 맨 종결사로 쓰는 것. 문장 하나가 끝났습니다. 우리 국어로 말하면 하다, 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다 이 문장 하나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끼야자라고 천자문에 이끼야 그러잖아요. 어조사야라고 그래. 문장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언자 있잖아요. 언자. 어조사언. 천자문 맨 끝머리에 보면은 언제 호야 네 글자라서 딱 끝나잖아요. 어조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언제 호야라. 그럴 때 첫 번째 나오는 언여 이건. 그 다음에 여기 의자도 이것도 평서문에서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라든지 의라든지 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서문에서 똑같이 끝나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럴 때 굉장히 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서당 훈자님들은 저 뉘앙스 차이를 일체 설명을 안 해줘요. 니들이 스스로 깨달아. 글을 많이 읽고 많이 하다 보면 백독 천독 하다 보면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문리가 제대로 안 난 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야자를 써야 될 때 언을 쓰고 언을 쓸 때 의를 쓰고 막 이렇게 막 혼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문장 자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 두 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지자하고 종결사 세 개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왈자가 나오죠. 왈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왈자는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뒤에 said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문장 뭐가 나와요? said 하면 문장부 반드시 큰 따옴표가 나오잖아요. 큰 따옴표. 이 said가 바로 왈이에요. 그러면 왈의 의미는 뭐라는 뜻이에요? 직접 인용구라는 거예요. 간접 인용구를 할 때는 우리가 문장 부호 뭘 쓰지요? 작은 따옴표 두 개를 쓰죠. 작은 따옴표를 쓰잖아요. 이 간접 인용구에서는 우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또는 언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직접 인용구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꼭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말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간접 인용구는 뭐냐면 약간 나의 의사나 내의 뜻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 그런 걸 좀 섞어가지고 혼합적으로 얘기할 때 간접 인용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논어 배운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맨 앞에 보여요.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그러잖아요. 자왈 해놓고 그 자자는 공자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큰 따옴표 두 개 쳐놓고 배우고 때로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건 공자님이 그대로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그 글자 그 자체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옮겨놓는 것을 직접 인용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왈은 뭐냐면 직접 인용구예요. 문장 부호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 요거 따옴표 대신 쓴 거예요. 요거. 큰 따옴표 대신에 요 격자를 쓴 거예요. 큰 따옴표가 들어갈 자리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자정자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정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자정자라고 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 유학에서 우리가 정주학, 주자학 그럴 때 우리 유학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 제일 많은 학설을 내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주자예요, 주자. 주자는 누구를 제일 존경했느냐면 이 자정자라는 분을 존경했어요. 자정자는 공자의 스승이 이통이라는 분이에요. 연평 이통 선생. 그래도 우리 유학자들은 그냥 연평 선생으로 통칭을 해요. 연평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면 나종원이라는 분이에요. 나종원의 스승이 양구산 양씨라는 분이에요. 그 스승이 여기 말하는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자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전체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주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자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자. 그랬던 것을 앞에 자자를 하나 더 붙인 것은 주자께서 아유 이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스승님을 말이야 그냥 보통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자만 하나 붙이기는 너무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분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앞에 자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정자가 말씀하셨어요. 대학은 여기 이제 뭐냐면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맨 앞에 대학 책이 나오는데 대학 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머리 부분에 쓰여져 있는 주다 그래서 두주라고 그래요. 두주. 여기는 지금 두주예요. 두주는 뭐냐면 요 말씀 요 전체가 요게 대학이라는 책 전체에 대한 정자 선생님의 견해를 써놓은 거예요. 나는 대학을 이렇게 본다. 대학이라는 책 전체를 나는 이렇게 본다. 해가지고 맨 앞에 썼다고 해서 이걸 두주라고 그래. 머리 두자 써서 주낼 주자 써서 두주. 자, 그러면 두주에서 정자께서는 대학이라는 책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은 공시지 유선이 그랬죠. 자, 대학이라는 책은 공시. 우리 지금 시자 붙이면은 우리 저 지나가는 분한테 김씨 그랬다가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극존칭입니다. 시자 붙이는 자체가 극존칭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언어가 지금 많이 인플레돼 있어요. 우리 언어가. 근데 실질적으로 시자 붙이면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공시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공자를 지칭하는 말, 공자. 그러니까 공자를 굉장히 존칭해가지고 지금 공시라고 한 거예요. 자, 대학이라는 책은 공시의, 자, 여기는 지자가 의로 표현돼요. 자, 지가 의나 뭔가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게 뭐냐면 관형격 조사라고 그래. 관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관은 갓관자고, 형은 표현하다, 형용하다, 나타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유서는 유서인데 끼친 책이에요. 유서는 뭐냐면 끼쳐놓은 책, 남겨놓은 책 그 말이에요. 유자가 끼칠 유자잖아요. 글로서 남겨가지고 자손들한테 남겨놓는 글을 뭐라고 그래?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유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자예요. 그 유서예요. 끼쳐놓은 책, 남겨놓은 책이에요. 남겨놓은 책인데 누가 남겨놨어요? 공자가 남겨놨다고. 그와 같이 공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뒤에 있는 유서를 꾸며줬어, 앞에서. 그것을 그럴 때 그 꾸며졌다는 걸 표현해주는 글자가 요 지자예요. 그래서 지자를 관형격 조사라고 그럽니다.
자, 지자가 또 하나 나왔죠, 여기. 초학입덕지문야라. 공식께서 공식의 끼쳐놓은 책이니, 요 이자는 뭐냐면 접속사예요. 영어에서 접속사를 우리가 뭘 많이 쓰죠? and나 but이나. and는 우리가 순접이라고 그러고 but은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한문에서도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 이는 영어는 and하고 but하고 구별했어요. 우리 국어도 그리고 그러나 딱 구별해 쓰는데, 한문에서는 요 이자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and인지 but인지 이거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읽는 사람이 스스로. 자, 그랬을 뿐이지 하여튼 접속사예요. 그래, 초학. 처음 초자잖아요. 초학은 뭐냐면 처음 배우라기요. 처음 배우는 사람. 초학자들. 초학자들이 입덕, 덕에 들어가는, 들립자잖아요. 초학자들이 덕에 들어가는, 이것도 뭐뭐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자가 어떤 조사로 쓰인 거예요? 관용격 조사로 쓰인 거예요.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학자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냥 말하는 덕이 아니고, 선비는 어떤 덕을 갖춰야죠? 학덕을 갖춰야 돼. 학문으로 인해서 닦여진 덕을 우리가 학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스님같이 참선해서 그래서 난 도통할 거야. 우리 유학은 그게 없어요. 우리 유학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따 이제 명덕 우리가 3강년 할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덕을 우리가 학덕이라고 그래. 그래, 학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초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배우지 않고는 학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대학이라는 책을 배워서 이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유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서는 야자잖아요. 야자는 이건 뭐냐면 내가 전에 얘기했죠. 평서문 종결놈이. 평서문은 뭐예요? 평범하게 서술된 문장. 평범하게 서술된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장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특이하게 강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정을 하는데 평범하게 말하고자 할 때는 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자면 학즉열이야. 배우면 기쁘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죠. 이러면 배우면 기쁘다. 그러면 이건 가장 평범한 서술이에요. 이건 특이하게 강조가 하질 않아요. 단정을 하게 배운다는 그 자체가 기쁘다고 단정을 해서 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야자가 그렇고, 그 말 때 어자네 우리가 개사라고 그래요. 개사. 개사는 뭐냐면 글과 글 사이에 낄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낄개자. 개사라고 그러는데, 개사는 뭐뭐에서 뭐뭐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자가 붙으면 이게 감탄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무조건 뭐뭐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하면 뭐예요? 이제금자니까. 지금에서 오늘날에 그런 뜻이죠. 오늘날에 견자는 가자는 이게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뭐 할 수 있다 하지 않고 가히 그렇게 해서 가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즘 그렇게 하면 말 못 알아들어. 가히라고 하면. 이것은 가견하면 뭐였어요? 볼견자니까 볼 수 있어. 가견하면 볼 수 있어. 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랬죠.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고인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학문을 하다.
하우 이자예요. 학문을 하는 차제는 우리가 말하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학문하는 차례를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독자, 홀로 오직 이것만이 그 말이에요. 홀로 오직 이 편이라는 건 책 편자잖아요. 대학이라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자는 지시대명사. 이 책이 있는 것에 의지할 뇌자, 의뢰할 뇌자. 이 홀로 이 책이 있는 것에 의지를 하고. 그러면 여기 지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라고 그랬어요. 이편 이 할 때. 우리 국어에서 는, 은, 이, 가가 붙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주격조사. 여기는 주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앞에서 두 개는 관형격조사로 쓰였는데 여기 지자는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홀로 이 편이 있는 것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접속사라고 했어요. 접속사. 그리고 논맹은 논어와 맹자를 말합니다. 논어와 맹자가 그것을 다음하니. 여기서 지자는 뭐예요? 내가 그것이라고 했어. 그것. 지시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지자가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여기서 지자가 지금 세 개가 나왔어요.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 주격 조사로 쓰였다, 지시대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하니. 그것의 다음에. 그것이 대학이죠. 대학이라는 책에 다음에 논어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지시대명사. 그러니 배우는 사람이 이때 자자는 이게 불완전명사예요. 불완전명사. 불완전명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놈자자하고 바소자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불완전명사라는 건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앞에 뭔가 다른 게 붙어야 돼. 배우락자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배우는 사람이 돼버렸어.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말미암아, 여기서 시장에서 쓰였죠. 시자가 대학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다면 여기 고적자는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만약 뭐뭐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서는 이게 뭐냐면 거의 뭐뭐하다, 행여 뭐뭐하다,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문법적인 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한 번을 이렇게 쭉 설명하기도 하지만 글을 이렇게 나갈 때마다 문법적인 것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문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알아야, 문법의 구조를 알아야 시를 지을 수가 있고 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법 구조를 모르면 글 짓기도 안 되고 시 짓기도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안 돼. 문법에 대한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정자께서 말씀하셨다. 대학은 공씨가 남겨놓은 책이니 초학자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오늘날에 옛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차례를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오직 이 책이 존재하는 것에 의지하고 논어와 맹자가 그것의 뒤를 따라 다음을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대학책을 말미암아서 배운다면 그러면 그 어긋나지 아니함에 거의 할 것이다. 학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말씀이시죠. 앞에서는 반드시 초학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딱 못 박아 놓고서나 뒤에서는 슬그머니 겸손하게 그래 이 대학을 공부하면
큰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요것부터 해. 이런 뜻이죠. 자, 요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구결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죠. 구결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한글로 계속 토를 붙여나가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결을 쓰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구결도 이거 다 했죠. 자, 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여기 한자, 이런 한자가지요. 내가 가나다 순으로 이걸 나열해 놨어요. 가나다 순으로. 자, 그럴 때 여기 고자 같은 경우는 다 쓸 거 없이 이거 저기 입구자 요것만 쓰면 그냥 고로 읽는 거예요. 이거 어찌나 자잖아요. 어찌나에 여기 지금 윤씨 같이 윤자 같이 요것만 쓰면 이게 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요건 종노자죠. 노자예요. 뒷것만 또 우자 같이 요것만 쓰면 노나 로로 발음을 해. 이건 뭐예요? 여승리자죠. 여승리. 그럴 때 요 밑에 것만 띄면 이게 니로 읽는 거예요. 마늘 따자에도 전역석자 같이 이거 하나만 쓰면 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글자는 이게 옥편에 찾기도 어렵고 이거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글자일 거야 아마 이게. 이건 하면미자예요. 하면미. 이게 토를 만들다 보니까 묘가 없으니까 여기 하면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꽃만 띄면 이게 미자예요. 이게 하면미야. 그러고 이제 모르는 글자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벼랑의 자, 절벽의 자잖아요. 그럼 요 애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물은 자죠. 우리가 주격토 할 때 은 할 때 앞에 요것만 언더부부스만 띄면은 그럼 은이 되는 거예요. 새 을자는 그냥 을이 돼 버리는 거고. 의자는 여기 마늘 모수반 띄면은 이게 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희자죠. 이게 희. 원래는 똥시자예요. 똥시자. 똥시자인데 위만 띄어가지고 이걸 이제 희를 써요. 희.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이제 앞에는 음을 따라서 했는데 이 글자는 이제 훈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날피자잖아요. 날피자. 날다 해서 훈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뜻은 뜻. 그럼 거기에서 맨 위 부분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걸 나를 읽어요. 다롤자인데 다를 할 때 이 다롤자를 쓰는 거예요. 다를 할 때. 이건 더할 가자잖아요. 이 힘력만 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를 등자예요. 그 오를 등자는 요거 나무목을 대신에 길게 쓰지 않고 점으로 찍으면 드가 되는 거예요. 시자는 주격조사 이 할 때는 요것만 찍 하나 그으면 이게 주격조사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위자는 요 위에 요것만 띄어서 하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익히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결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처음에는 안 되면 한글로 달아놨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구결표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구결표. 이걸 옆에 놓고서나 그러고서나 집에 가서 이렇게 옮겨서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법에 한다 했죠. 한문의 품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의 품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품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시를 질 때 특히 율시, 7원 율시나 5원 율시나 이런 시를 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우법이라는 걸 꼭 지켜야 돼요. 대우법에서 대우관계는 품사까지 일치해야 돼. 품사까지. 그러니까 이쪽 위에서 대우관계일 때 이 위에서는 동사를 썼는데 밑에서 명사를 썼다 그러면 대우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격이라고 해서 그걸 한시로 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도 요거 이제 품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요 실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걸 거예요. 명칭을 말할 때는 명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대신해 쓴다 그러면 인칭대명사. 어떤 지시해서 쓰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 그러잖아요. 대명사. 수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세는 거. 그걸 수사. 그 다음에 동사.
움직임을 말하는 것. 가다, 오다, 서다, 앉다. 이거 다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동사. 형용사는 형용하는 것. 꽃이 빨갛다. 아름답네. 이뻐. 이런 건 전부 다 형용사잖아요. 형용하는 말. 부사.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말. 그런 걸 부사라고 해요. 그런데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명칭만 알려주는 정도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허사라는 겁니다. 허사를 모르면 한문 번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문에서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게 이 허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자하고, 아까 야자하고, 의자하고, 그 다음에 언자하고, 세 가지가 다 종결사예요. 평서문 종결어민데 어떤 걸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끄트머리 번역되어지는 결과는 달라요. 이 허사를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번역이 엉터리 번역이 돼버려요. 뜻이 엉뚱한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허사가 나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실사건데 명사예요. 명사는 이제 사물로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사는 거의가 다 완전 명사예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명사는 완전 명사예요. 이거 화이트보드, 저거 마이크, 이거 다 명사잖아요. 책상, 의자, 이게 사람, 하늘, 땅, 다 이게 보통 완전 명사예요. 자, 그러고 나서 불완전 명사가 이제 딱 두 글자밖에 없어요. 명사 중에서 명사는 완전 명사가 있고 불완전 명사가 있는데, 불완전 명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놈 자자예요. 원래 우리가 놈의 뜻이 뭐라 했어요? 놈.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 있어요. 나라님도 놈이라고 그랬어요. 훈민정음 맨 앞에 그 서문을 뭐라고 했어요? 나란말싸미 딩국에 달아 문자와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헐빼 있어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그 놈자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백성. 그 옛날에는 이 놈이 보통 명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꼬마 애들한테 붙잡아놓고 이놈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욕했다고. 그 보통 명사가 우리나라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 것 같이 이 자자는 놈자자인데 놈자자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면 자자가 나오면 아까 배우라 학자에도 놈자자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배우는 사람, 학자,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놈자자 바로 앞에 무언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놈자자는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은 하면 무자 그렇게 되겠죠. 노래하는 사람은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 같이 앞에 어떤 명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자자가 그렇게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소자도 또는 이제 자자가 또 뭐뭐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자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논어 배울 때 인자요산 나오잖아요. 예.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다. 그거지. 소자는 나옵니다. 소자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러고 나서 뒤로 이제 본문 나가고 주석을 나갈 때, 그때마다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됐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비로소 대학 본문 첫 번째 나갑니다. 대학 본문 첫 번째 이게. 대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고, 한문은 문장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첫 번째 줄에 쫙 대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글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맨 앞에 다 대부분의 주제를 써놓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어디 뭐 신문사나 또는 어디 잡지사나 또는 어디서 글을 게재하고 할 때 첫 번째 줄에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 논리 전개를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대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삼강령 그래요. 이따 주석에서 이제 삼강령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자가 나오죠. 그러면 대하의 도라고 있으니까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지가 뭐가 되겠어요? 뭐뭐의 뭐뭐 하느니 되면은 그건 관형격 조사라고 그랬어요. 관형격 조사. 도는 도인데 어디에서 쓰이는 도냐? 대학에서 쓰이는 도라. 대학의 도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높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방법은 그 말이에요. 방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방법도. 우리가 길도 그러잖아요. 길이라고 그러면 막연해. 사람 다니는 길도 길이고 사람이 따라 살아야 할 길, 도리도 길이고 이런 길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는 대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방법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의 도는, 여기는 이제 는, 아까 은에서 여기에 이제 은토가 붙었죠. 모르는 글자 없잖아요. 제명명덕하며, 명명덕에 있어. 있을 제자잖아요. 명명덕에 있어. 그럼 명명덕이 뭐예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어. 이 명덕은 밝은 덕이에요. 그런데 명덕을 밝은 덕이라고 하면은 이상해. 왜 그러냐면 명덕은 마치 우리 유학, 성리학에서 고유명사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자는 이 덕을 꾸며주는 수식관계라는 거고 밝은 덕이라는 뜻이고, 뒤에 이 앞에 있는 명자는 명덕을 밝히다 했으니까 밝히는 것은 동사로 쓰인 거예요. 서술어로. 그래서 이것은 명명덕이 보어가 되고 있기는 있어. 근데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말 못 알아듣잖아요. 뭐가 있다는 겨? 어디에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 무엇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을 보충해 줘야 하잖아요. 있을 제자만 가지고는 의미를 몰라.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그래. 그럴 때 명명덕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자, 그런 거에 이제 문법은 복잡하니까 내려놓으셔. 그러자 의미로만 접근해. 그냥 의미로만. 자, 그러면 명명덕에 있는데, 명명덕이라는 건 명덕을 밝히는 데 있으면, 신민에 있으면, 여기는 친할 친자 썼는데 선생님은 신이라고 그러는 신. 그것을 이제 뒤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친할 친자로 하지 않고 새 신자로 발음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민에 있어. 신민은 뭐예요? 새 신자에다 백성민자예요. 새 신자 백성민자는 백성을 새롭게 하다. 백성을 혁신시키다. 요즘 정부나 우리가 그 어떤 기관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할 때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혁신. 이게 대학서부터 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혁신. 백성들을 혁신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부는 내 마음속에 고유하게 갖고 있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대학이라는 공부는 교육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온 세상 백성들을 전부 새롭게 하는 데 있어.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냐? 뭐가 있어? 어디에? 그침에 있어. 이 그칠 지자잖아요. 그러면 제지까지 하면 그침에 있어. 근데 어디에 그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개사요. 어디에. 그러면 지극할 지자에다 선할 선자. 지극히 선함에 그침에 있어. 이것도 지선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선이라고 번역을 안 해. 지선도 우리 성리학에서 고유명사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고유명사 같이 쓰는 게.
명덕, 신민, 지선 이런 건 고유명사. 그냥 해도 돼. 그것을 굳이 백성을 새롭게 한다, 덕을 밝은 덕이다, 지극한 선이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고유명사 같이 그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대학의 도가 대단하죠. 자, 다시 봅시다. 대학의 도는, 도를 그렇게 는 붙였죠.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신민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으니라.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교육 목표를 이 세 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대학은 초학 입덕주면 초학자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는데, 대학이라는 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만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야, 명덕의 의미가 뭐지? 신민이 뭐야? 의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에 이미 그렇게, 원래 이 주석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의 뜻을 증자가 기록했고, 경일장은, 전십장은 증자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전십장이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누구의 말씀이라고 보느냐면, 누구의 뜻이라고 보느냐면 공자가 하신 걸로 본 거예요. 공자께서. 그래서 옛날에는 학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날에는 학제가 소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 배우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서당에서 무엇부터 배우냐면 소학이라는 책을 배워요. 그러면 다들 그래. 선생님 그럼 소학부터 하십시다. 소학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쉬워요. 어려워요. 문장 자체는 대학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소학책을 구성한 것은 예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칙, 제자직, 뭐 이런 여러 편에 있는 옛날 어린이들한테 쓰였던 그런 교육덕목을 전부 모아서 소학이라는 책으로 송나라 때 주자의 제자인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주자의 명을 받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학부터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당에서는 무조건 소학부터 해요. 그러나 대학에. 지난 시간에 그건 얘기했죠. 그런데 이 대학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소학을 8살로 들어가요. 8살에 들어가. 그러니까 소학에서 배워야 될 덕목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악, 사어, 서, 수 6예를 배우는 걸 제일 큰 덕목으로 봐요. 예는 뭐냐면 예절을 배워요. 예절.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 음악을 배워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처음 가서는 사안, 토끼, 토끼 하면서 유의도 배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옛날 소학에서는 영가무도라고 해서 시를 읊어가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는 뭐냐면 글씨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글씨. 한자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서를 배울 때 육서의 원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상형문자, 지사문자, 회의문자, 형성문자, 가차문자, 전주문자 이 6가지 원리에 의해서 한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한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 한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예요. 예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인데 삼자. 사는 뭐냐면 활쏘기예요. 활쏘기의 주목적은 사실은 옛날에는 주무왕 이전에는 활쏘기의 주목적이 살상이었어요. 사냥을 하거나 적군을 쏘아 죽이는 거. 그런 목적이었다가 주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활 쏘는 목적이 뭘로 바뀌었냐면 선비들의 덕을 닦는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 쏘는 사정에 가보면 그 사정 이름이 대부분 뭐라고 써있어요? 볼관자, 덕덕자, 정자정자, 관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덕정 의미는 뭐예요? 덕을 보는 정자. 그거예요. 그래서 활 쏘기는 목적이 뭐냐면 덕을 기르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예악, 사. 그 다음에 어는 이건 뭐냐면
요즘도 여러분들 다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운전면허증 따잖아요. 그러려면 교통법규에 대한 것을 배우잖아요. 옛날 수레를 모를 때 바로 그 교통법규를 익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것을 어라고 그래요. 수레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서는 아까 얘기했던 서고, 수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은 옛날 고대 사회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수학이에요. 수학. 성을 하나 쌓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고, 사람 먹어야 될 식량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도루 양은 얼마나 들고, 목재는 얼마나 들고, 전부 그걸 수학으로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장산술 그럽니다. 동양에는 옛날에 선비들이 수학을 반드시 배워야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정부에서 이제 옛날 조선조 시대 호조 같은데, 호조는 국가 예산을 하고 요즘은 재경부잖아요. 그러려면 그 돈 전부 하는 게 수학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입니다. 그걸 구장산술 그래요. 그래서 소학교에서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요. 대학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덕을 닦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덕이 닦여져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치인의 경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명덕입니다. 명덕을 밝히는 것. 내가 올바른 사람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명덕이. 이 명덕이 완전히 닦이고 나면 신민이라는 걸 해야 돼. 백성들은 이제 올바른 길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명덕이나 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 그 올바른 기준이라는 게 이 지선이에요. 지어지선. 그러니까 명덕이나 신민을 지어지선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은 육아책은 맹자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뭐 얘기도 그렇고 뭐 많은 책들이 논리적인 그런 구성으로 안 돼 있는데 대학은 논리적인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본문은 이제 됐죠. 그럼 내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읽었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인내라. 요것을 이제 많이 읽어서 이제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는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 밑으로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주석이에요. 주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문은 이렇게 써는데 여기 있는 명덕이 뭔지 신민이 어떻게 하는 건지 지어지선이 뭔지 구체적인 걸 몰라. 그래서 그 후대의 학자들이 공자 사후에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붙여놓은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주석은 원칙이 있어요. 주석의 맨 첫 번째는 무엇부터 하느냐면 훈고부터 해요. 훈고. 우리가 유학의 발달사를 보면 맨 처음에 그 춘추전국 시대를 종식시킨 것이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 다음에 이어진 국가가 한나라잖아요. 한나라 때 초창기는 도가류를 국가 이념 체계로 채용을 했어요. 도가. 신선되는 술. 그러다가 한나라 때 문왕 때 와가지고 한 문제 때 와가지고 그것을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동방사기니 뭐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도가류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랬다가 한 문제 때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가를 경영하려면 유학 이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유학으로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려다 보니까 유학 책이 전부 누가 불살라 버렸어. 하나도 안 남았어. 그게 이제 진시황이에요. 그 진시황이 불살른 것 중에서도 불태우려고 했는데도 안 태우고서는 벽장 속에 감춰놓은 것, 땅에다 단지 속에다 넣어서 보관한 것, 벽을 쌀 때 가운데 비워놓고 그 속에다 채워놓은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가져오는 사람이 하간 헌왕이라는 왕자가
책을 수집하기 시작해. 야, 천하에 니들이 갖고 있는 역사책이나 육아서적이나 이런 모든 책을 나한테 가져오면 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전부 수집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경 박사 제도를 둬요. 논어면 논어만 평생 연구해라. 맹자만 해. 너는 시경만 해. 너는 서경만 해. 그렇게 해놓고서는 오경 박사 제도를 두고서나 그 책을 연구하는 글귀를 연구시켜요. 뭔 뜻이야, 이게? 그걸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주석을 붙일 때 훈고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여기 지금 유일하게 요게 이제 훈고를 한 거예요, 이게. 정자왈 치는 당작신이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친이라고 썼는데 신이라고 읽는다고. 여기를 보면 뭐냐? 정자께서 말씀하신 이 정자는 아까 얘기했던 자정자예요, 자정자. 여기서는 자자를 안 붙였죠. 그런데 대부분 정자는 형제분이 있어요. 우이르 형님인 정명도, 밑에 동생인 정이천이 있어요. 형은 정호고 밑에 동생은 정이예요. 그분 중에서 정호라는 분은 아주 덕성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인데 불행히 40대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주로 많이 누가 기르고 학문적인 체계를 누가 세웠냐면 그 동생인 정이천 선생이 길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정자는 대부분이 정이천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정자가 말했어. 친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땅히 새로울 신자로 써야만 한다. 작자는 지을 작자. 아니면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 하의자로 해도 돼. 그런데 훈고 용어예요. 그러니까 당작이라고 하는 것은 훈고할 때의 훈고 용어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오자나 탈자나 글자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밑에다가 첫 번째 훈고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여기 나서는 맨 처음에 이제 훈고 다음에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어나 글자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주석의 체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의 체제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대학자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질문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건 마이크가 두 개나 되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이 이제 제대로, 아까 이제 그 훈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훈고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맨 앞에 대학 지도라고 할 때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이런 의미다. 여기 지금 뭐 대학자는 대인지 하게 하라. 대학자. 아까 이 자자를 놈자자를 두 글 중에 하나로 해석한다 했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이나 뭐뭐 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학자는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학이라는 것을 할 때는 원래는 대학 야자라고 뒤에 앞에 가운데 야자를 하나 더 붙이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자자를 번역할 때 넣으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냥 대학은 대인지 하게 하라. 이 지자가 아까 또 설명했잖아요. 뭐뭐의 뭐뭐 하는 대인의 큰 사람의 학문이다. 그러면 이 지자가 뭐라겠지요?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예요. 자, 야자가 나왔어. 야자는 아까 종결사 3개 중에서 가장 평범한 소설 뭐뭐이다. 단정은 단정인데 가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종결사가 야라고 그랬어. 야. 야는 쉽게 말하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라는 것은 뭐뭐이다의 뜻이다, 뭐뭐하다의 뜻이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났다는 걸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 대학자는 대인의 학이다. 대학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큰 사람의 학문이다. 그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학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학은 소인지 학이라 그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대학은 이제 요 대학 지도에서는 대학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명명덕으로 넘어갈 거예요. 명명덕으로 하면 맨 먼저 이제 의심 가는 게 이제 명자예요. 왜 그러냐면 명이 두 개 겹쳤으니까 앞에 있는 명자의 의미하고 뒤에 있는 명자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명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 명은 명지야오. 자, 여기서 우리가 토를 붙일 때 오나 라의 차이는 뭐냐면 한 구절 안에서 여기 있는 제나 명이나 명덕을 이렇게 설명하면 오로 계속 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구절이 아니고 이 구절이 끝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끝났다는 라로 끝나고 일리 넘어가는 거예요. 토를 붙일 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명은 명지야오 해서 앞에 있는 명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명덕을 설명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를 설명한 거예요. 요. 그래서 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덕을 설명하는 거예요. 명덕자는. 이거 놈자자 또 나왔네요. 놈자자.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 소득, 호천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여기도 관형격 조사예요. 사람의 얻은 바요. 있는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뜻대로. 사람의 얻은 바. 근데 어디에서 얻었어? 호천. 호자도 개사예요. 개사. 어조사 어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의문문 종결 어미로 쓸 때는 인가 물음표. 그런데 의문문 종결 의미가 아니고 문장 속에 구절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 모두가 다 개사예요. 개사도 몇 개 안 돼요. 어조사 어자, 요 어자, 호자, 저자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알아야 돼. 그 여기 보면 사람의 얻은 바니 어디에서?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니. 그래가지고 허령불매요. 이 지금 저기 명덕은 어디서 사람이 어디서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얻은 거예요. 하늘에서 얻었는데 그것을 성격을 말할 때 허령불매라고 설명했어요. 명덕은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아니한 거예요. 명덕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허령불매로 설명했어요. 비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현재 상태를 보니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육아에서는 허령불매로 설명을 해요. 이 마음을 네 글자로 설명해라. 네 마음을 한번 네 글자로 한번 네가 풀어서 얘기해봐. 그러면 허령불매 하면 돼. 우리 마음은 세상 온갖 만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꽉 차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상태로 보면 비인 상태인데 능력으로 보면 영한 상태예요. 신령스러워. 자, 옛날에 우리 서당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육아에도 불교 참선과 같이 정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좌 공부. 이건 자신의 그런 함양을 하는 공부예요. 딱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러잖아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그러잖아 불가의 참선과 같이 다른 내 마음 욕심이라든지 주멸 외부를 이렇게 끊고서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좌 공부를 해요. 고요할 정자에다 앉을 자자. 고요히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걸 정좌 공부라고 해요. 그 정좌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 마음은 신령스러워서 능력이 생겨요. 우리 저 보면은 그 불가의 스님들도 보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영통한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큰 스님들은 그러죠. 그걸 버리라고 그러죠. 진정한 공부는 그게 아니다. 유가도 그럽니다. 유가도 진정한 공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조학 공부를 많이 하면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서암선의 정조학 공부를 아주 유명했던 분이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능력이 오면 버려야지. 거기에 끌려가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당이 되고 법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공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둡지 않아. 마음은 명경지수와 같이 환한 상태로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허령불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리학 서적을 읽을 때 허령불매가 나오면 다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마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 자가 요거하고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써이자가. 그래가지고 갖출구자, 만울종자 이치자, 중리, 많은 이치를 갖추고 있어요. 자, 많은 이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치도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의 예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은 사랑의 이치예요. 의는 뭐냐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치예요. 우리 육아는 이치 중에 미움도 있어요. 미워하는 거. 우리 육아의 특징은 뭐냐면 의가 있기 때문에 육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자를 보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육아는 부끄러움을 아는 학문이에요. 염치가 없으면 우리 충청도 사람 중에 저 염치 없는 놈 그러면 최고 욕입니다. 충청도 욕은 그냥 막 이게 쌍쇼 욕 없어. 우리 충청도는 그냥 에이 지나가면 저런 염치 없는 놈 그러면 최고 욕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부끄러움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고쳐줘야지. 그것을 의라고 그래. 그런 것을 이치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치. 그런 많은 이치를 갖추고 있어. 뭐가? 명덕이. 그래가지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요. 만사에 응한다는 건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는 사랑의 이치가 나와야 돼. 아, 저놈 나쁜 놈이네. 도둑질하고 남 속여먹고 미워할 자리요? 그럼 미워하는 이치가 나와야 돼. 그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이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꺼낼 수 있는 것.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그 이치를 다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속의 명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제가 대학을 배울 때 우리 서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명덕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거야. 구름이 껴있고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구름이 싹 거치고 그 사이로 태양이 밝게 비치면 태양이 있다고. 밝은 태양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명덕이 그런 거야. 명덕은 우리가 사리사욕 욕심 아니면 기질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기질로 인해서 기질 성품이 꽉 얽매여 가지고서나 거기서 성품이 그 명덕이라는 것이 드러내지 않게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런 구름이 마음속에 딱 껴있으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명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육아 공부는 딱 하나야. 명덕을 밝히는 게 공부입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명덕을 밝혀서 내가 명덕을 밝힌다는 그 자체가 자기 수양이야. 그 수양을 통해서 완성이 돼? 그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해야 돼. 나도 말이야, 장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도지사도 되고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을 진짜 아름답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끌고 가야 돼. 그 신민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덕하고 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한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지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유학 공부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8.5기라는 것은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덕을 하려면 우리가 경밀지지를 해야 돼.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8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감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대학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대학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명덕을 이제 여기 설명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명은 그것을 밝힌다는 뜻이다.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불특정한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여기서. 밝히는 것인데, 명덕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니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아니해서 많은 이치를 갖추고서나 만 가지 일에 응하는 것이다. 그게 명덕이다. 그러고 나서 단소종했죠. 다만 명명덕이 돼야 되는데 명명덕이 다 됐다 그러면 세상에 악인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 많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질 치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악한 사람이 많느냐면 요 때문에. 다만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단위 다만 단자 단소조항할 때 다만 이렇게 이 밑에 하우이자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면요. 어떤 깊음 거리낄 바 거리끼는 바 깊음은 뭐냐면 기질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작고 어떤 사람 혈액형이 A형이고 어떤 사람 B형이고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기질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떤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혈액형이 A형, 어떤 사람은 B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걸 기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요게 기가 그겁니다. 기질지성. 품은 뭐냐면 사람이 받고 태어난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 기질과 품성이 거리낀 바와 거리낀다는 건 뭐예요? 기질과 품성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이 받고 태어난 기질과 품성으로 인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기질과 성품의 거리낀 바와 인욕 소패. 인욕은 뭐냐?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욕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심자 붙어 있는 욕심욕자잖아요. 이건 원래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하고자 할 욕자인데 사서 삼경 전체를 볼 때 이 욕자는 대부분이 욕심욕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고자 할 욕자하고 욕심욕자는 같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인욕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누구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가려. 뭘 가릴까요? 명덕을 가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덕이라는 태양이 하늘에 있는데 기질과 품성과 인욕이라고 하는 구름이 명덕을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즉자는 아까 가정법이라고 했죠? 뭐면. 그렇다면, 때로 어둠이 있어. 마치 명덕이 없는 것 같아. 어두워가지고 명덕이 없는 것 같아. 시자는 때때로 그 말이야.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기질이 맑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머리가 좋아. 그런 그 기질이 맑은 사람. 기질이 맑은 사람은 명덕이 항상 드러나 있어. 그 사람은 선한 일만 해. 근데 기질이 탁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맨날 나쁜 짓만 하세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이 때때로 어둠이 있어. 명덕이 없는 것 같이, 구름이 낀 것 같이 어둠이 있어.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 그 본체는 바로 뭐냐면 명덕이야. 명덕 본체의 밝음은 그래서 명덕이라고 해요. 밝음은 일찍이 시지 아니한 자가 있어. 일찍이 시지 아니한 자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어느 때든 간에 항상 어두운 것이 아니고 가끔씩 한 번이라 이렇게 밝혀질 때가 있어. 항상 나쁜 놈이 아니고 이 나쁜 놈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 그때는 착한 거예요. 예? 아빠 생각,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래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생각하면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착해지잖아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밝아질 때가 있어. 그런 밝음이 이렇게 밝아질 때를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대학을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하다는 건 뭔가요? 우리 학문에서는 유학에서는 마땅하다는 게 도입니다. 도. 우리 유학에서 제일의 도는 뭘까요? 소당연. 우리가 성리학을 배울 때 소당연과 소이연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땅히 그러한 바. 대표적인 마땅한 게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지.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게 길러야지.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지.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죠.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지. 우리 유학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걸 5가지로 우리가 정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륜이라고, 상강오륜, 오륜. 오륜이 바로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는 당연히 그 말이야. 당연히. 그 바람바를 인해서 미상식자 요거. 잠깐이라도 바랬을 때, 잠깐이라도 구름이 조금이라도 거쳐가지고 그 사이로 태양이 잠깐 나올 때, 그 말이야. 그 바람바를 인해서 드디어 밝혀.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밝아질 때의 그 순간을 잡아서 명덕을 밝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처음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는 마땅히 당자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까지. 그 처음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 처음을 뭘까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악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순전한 상태예요. 순선한 상태, 애기들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 유학의 공부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살면서 기질이 막 탁박해져.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사람도 좀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둑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어. 그렇지만, 잠깐 동안에 내 양심이 밝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순선한 상태로 돌아가자. 그 명덕을 밝히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학 공부입니다. 그것이 여기까지가 명덕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이제 신민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민. 신은 뭐냐? 신은 혁기구지우야라. 여기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혁은 뭐예요? 가죽 혁자잖아요. 가죽은 어떻게 돼요? 가죽은 털을 벗기는 거에 따라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혁자가 혁신, 고칠 혁자가 돼. 바꿀력, 고칠 혁자가 돼. 옛날에는 사람이 옷이 없고 추우니까 어떻게 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털 같은 걸 이렇게 벗겨내고 그래서 이제 가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게 원래는 명사로 쓸 때는 가죽이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로 쓸 때는 고치다,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는 옛 구자예요. 그 옛날부터 있던 구습을 혁신시키는 것. 그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자가 지시대명사예요. 혁기, 구, 이 세 글자를 받는 지시대명사예요. 이런 구조가 앞으로 많이 나오죠. 지우 이런 게. 그럴 때는 다 지시대명사.
그 옛 것을 혁신시키는 그것을 말한다. 그게 새로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느라고 이제 언자를 붙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할 때 왈자가 붙으면 직접 인용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를로 이자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그거 이제 작은 따옴표 얘기가 되고, 말씀어니 이렇게 붙으면 부연 설명하는 게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미 기자잖아요. 이미 스스로 그 명덕을 밝혔어. 이제 명덕을 이미 밝혔어. 아까 했던 명덕 공부했죠. 명덕 공부를 해서 내가 그 명덕을 밝혔어. 그것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붙인 거예요.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명덕을 밝히고, 그리고 또 마땅히 미루어. 공부를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써야지. 그래서 또 마땅히 미룬다는 건 확충한다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미루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밝힌 명덕을, 야, 너도 이렇게 명덕하니까 좋은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내가 밝힌 명덕을 상대방도 명덕하도록 그렇게 미쳐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쳐가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여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쳤던 것. 그래서 여기 지자죠. 지시대명사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명덕을 밝혔고 내 명덕을 받을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그 옛날 오염된, 이게 물들릴 염자잖아요. 옛날 오염된 이 지자도 뭐뭐하는, 뭐뭐의 관형격 조사예요. 하는, 이건 더러울 노자잖아요. 옛날 오염된 더러운 것을 제거해. 제거함이 있게 해야 한다. 당자가 마땅당자가 요 지까지 다 가는 거예요. 마땅히 미루고 확충해가지고 다른 사람께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옛날 오염된 더러운 것을 제거함이 있게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지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선. 맨 앞에 지어지선 할 때 그칠 지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친다는 뜻은 뭐냐? 자, 필지어시 불천지의라. 반드시 뭐 어디에 이르다. 이를 지자잖아요. 어자는 개사라 있어. 어디에. 시자는 지시대명사 시자. 반드시 이것에 이르러. 반드시 이에 이르러 가지고 옮기지 아니한 뜻이에요. 어느 한 곳에 지선이라고 하는 곳에 딱 이르러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저기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라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자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요. 그런 지자 설명, 그 다음에 지선에 대한 설명했죠. 지극한 선이라는 건, 지선은 뭐냐? 지선은 즉 사리, 당연히 지극점이다. 사리, 우리가 저 사람은 사리가 뻐드름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리가 뻐드름해. 그 사리요, 지금. 일에 있어서 올바른 이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 사리가 마땅히 그러한 극점, 이것이 지선이라는 거예요. 지선의 개념이 잡히나요? 지극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사리가 맞아야 돼. 우리가 형제간에는 의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게 사리예요. 이웃지간에는 우리가 정답게 인심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 떡도 넘겨주고 또 떡 주면은 나도 또 갚고, 이런 게 사리예요. 이게 사리. 그런 사리가 당연하다는 건 아까 소당연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학에서는 당연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유학은 당연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의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친구 간의 의리 있고 이 당연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유학이에요. 그 당연의 극점에 있어, 극점. 가장 최고 지극한 경지에 있는 것이 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명덕하고 신민을 지금 바로 지어지선 앞에 명명덕 신민 나왔잖아요. 명명덕과 신민을 모두 마땅히 지선의 경지에 딱 그쳐서 옮겨지 아니하게 해야 돼야 마땅당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자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대개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다 좋아요. 이는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해도 돼. 예, 이는 반드시 그것이 지선이 이 지선이라는 것이 이는 반드시 그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뭐가 있느냐? 천리의 지극함이 있어. 지선에는 하늘 이치의 지극한 것이 지선에 이미 붙어 있어. 거기다 또 뭐가 있느냐? 일호, 터로 고자잖아요. 한 터로, 아주 작은 거,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한 터로 끝이라도 사람 욕심의 사사로운 욕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명덕과 지선의 경지에 딱 갖다 붙여놓고서나, 그러고서나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대의가 이제 대강 왔나요? 네. 대학의 구조는 이겁니다. 대학의 구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경물 취지할 때는 이제 명명덕에 대한 다시 얘기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뒤로 이제 가면서 이제 신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기준이 바로 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러면 이제 대학의 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대학은 이런 거야. 그런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해를 했다면 아, 대학의 구조가 삼강년이 있는데 실제 대학 공부는 명덕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 친구도 구제해주고 착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기준을 그거 할 때 내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 그건 버려두고 지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돼.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덕,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거 세 가지를 대학의 삼강령이라고 그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11월 말까지 우리가 16 차실 공부할 거예요, 이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봅시다. 차 3자는 이 세 가지는 대학의 강령이다. 강령은 별이 강자잖아요. 뭐가 별이죠? 별이, 우리가 별이 강. 삼강 오륜 할 때 강자 별이 강. 강은 뭐냐면 그물에서 우리가 고기 잡는 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막 엮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엮어 나가잖아요. 맨 위에 있는 요걸 강이라고 그래, 강. 그래서 강을 딱 털어버리면 나머지 올이 쫙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핵심,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별이강, 별이는 뭐냐면 그물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첫 꼬다리. 우리 여성 선생님들은 뭐예요? 뜨개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맨 처음에 고라고 그러나요? 코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 첫 코로부터. 그것이 강이에요. 그게 강. 그 강이니까 삼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 전체에서 세 가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을 우리 교육학에서 말할 때는 교육 목표다. 그러면 대학의 교육 목표는 오늘 했던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하고 요거 이제 삼강령 넘어갑니다. 자, 대학 봅시다. 대학은 대인의 학이다. 명은 밝힌다는 뜻이요.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 얻은 바니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아니해서 많은 이치를 갖추고서나 만 가지 일에 응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건 뭐냐면, 다만 기질과 품성의 거리낀 바와 사람 욕심의 가린 바가 되어서, 하위자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어두운 것이 있어. 그러나 그 명덕이라는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쉬지 아니한 자가 있어. 밝음이 쉬지 않고 계속 밝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바란 바를 인해서 드디어 그것을 밝혀 잠깐이라도 구름이 이렇게 거치듯이 명덕이 밝아지는 그때를 틈타가지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처음을 회복해야만 한다. 신이라는 것은 그 옛 것을 혁신하는 그것을 말하니, 말하되 뭘 말했냐면 이미 스스로 그 명덕을 밝혔고 또 마땅히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 미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그 옛날 오염된 더러운 것을 제거함 있게 해야 한다. 지어지선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에 이르러 가지고 옮겨가지 아니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용격 조사겠죠. 지선은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즉 사리가 마땅히 그러한 극점에 있는 것이다. 명명덕과 신민을 모두 마땅히 지선의 경지에 딱 그쳐가지고 옮겨가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니, 대개 이는 반드시 천리의 지극함을 다함은 있고 일호 인욕의 사사함은 없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대학의 강령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은 이제 대학만 계속하면 우리가 경학, 이걸 이제 우리가 한문학에서는 크게 이제 전공을 나눌 때 경학과 문학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경학은 철학이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사유를 많이 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뭘 하느냐면 이제 시도 이제 한 수씩 이렇게 합니다. 자, 오원절구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 문학으로는 아주 최고의 그런 문학인으로 꼽는 분 중에 하나가 황진이지요.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문학성이 높은 시였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이게 율곡 선생님 시를 한 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요거예요. 오원절구 시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운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운자. 두 번째 구의 끄트머리 글자하고 네 번째 구의 끄트머리 글자를 운자라고 한다 했어요. 자, 시에서 운과 성을 얘기를 합니다. 운이 있고 성이 있어요. 운을 맞춰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영문시도 보면은 영문시도 뒤에 운을 다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국어시도 다 운을 뒤에 맞춰요. 그래서 한문시는 당연히 운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운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문. 운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국어에서 예컨대 한국 할 때 한이라는 한자가 있다. 이렇게 한이라는 한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세 개로 나누잖아요. 여기 있는 히읗을 뭐라고 그래? 초성이라고 그래. 초성. 아를 뭐라고 그래? 중성이라고 그래. 받침이 있는 걸 요걸 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운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초성은 성이라고 그래요. 초성은 성. 그 다음에 중성, 종성을 이걸 운이라고 그래. 그러면 뭔 말이에요? 어떤 글자는 종성이 없는 글자도 있잖아요. 받침이 없는 것. 그러면 요 중성만 가지고 운이 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여기 보면 리잖아요. 송리자. 요건 일어날 기자잖아요.
중성이 뭐예요? 중성이 여기서. 이로 돼 있잖아요. 통일돼 있죠?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예요. 운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걸 그걸 운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를 만약에 리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를 전이라고 하고 싶어. 그럼 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를 리라고 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끄트머리 끝날 때 뭘로 끝나야 돼? 이로 끝나야 돼. 그것이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 운을 설명을 더 깊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규장 전을 가지고서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운은 그런 거구나. 성과 운이 있는데 운을 맞춘다는 것은 저건 바로 앞에 있는 첫 초성이 아닌 중성과 종성을 맞춘다는 뜻이다. 종성이 없는 경우는 중성만 맞출 수도 있고 종성이 있을 경우는 같이 중성, 종성을 같이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는 지금 절구 시는 끈을 절자예요. 끈을 절자니까 이렇게 절구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시구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끊은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끊은 시가 있고 안 끊은 시가 있어요. 시는 원래가 몇 개, 구가 몇 개인 것이 원칙 시냐면 율시가 원칙이에요. 법률 율자. 율시가 시의 원칙이에요. 율시는 몇 개의 구로 이루어졌냐면 8개의 구로 이루어졌어요. 8개의 구. 그런데 절구는 그걸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래서 자를 절자야. 끈을 절자야. 그러면 8개를 반으로 뚝 자르면 몇 개의 구가 되는 거예요? 4개의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4개 구가 있는 것은 5글자씩 4개가 구 있으면 5원 절구. 7글자씩 4개의 구가 돼 있으면 7원 절구. 5글자씩 8개의 구가 돼 있으면 5원 율시. 7글자씩 8개의 구가 있으면 7원 율시. 그래서 근차시는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5원 절구, 7원 절구, 5원 율시, 7원 율시. 4가지 형식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이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6주 동안 하는 것이 5원 절구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날 때쯤 나한테 숙제로 시 하나씩 지어서 제출해야 돼. 자, 그 목표로 이제 우리 가자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얘기할 때 구의 이름이 있어요. 구 이름이 우리가 첫째 구, 둘째 구 이렇게 하지를 않고 첫째 구를 기라고 그래. 일어날 기. 첫째 구는 일어날 기. 여긴 채야 홀미로 요 5글자가 기요. 기구. 두 번째 구를 뭐라 하면 승구라고 그래. 세 번째 글자를 뭐냐면 전구라고 그래. 네 번째 글자를 결구라고 그래. 자, 따라해 봅시다. 일어날 기, 이을 승, 바꿀 전, 맺을 결. 그러면 시 각 구의 성격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기는 시상을 일으킨다고 기구라고 그래. 첫 구에서 시상을 일으켜야 돼. 시상을 일으킬 때 거창하게 시작하면 시가 굉장히 힘들어져. 나중에 맺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를 한 소 올렸죠. 7원 절구시 하나 올렸잖아요. 명아주, 지팡이 그거 올렸잖아요. 그렇게 쉽게 접근을 처음에 기구는 쉽게 접근하면 좋아요. 그렇게 있는 주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은 뭐냐면 이 기에서 일으킨 시상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기구에서 시상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은 뭐냐면 전은 아까 바꿀 전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구까지 이어서 내려온 시상을 전에서는 확 바꿔버려. 바꿔야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 이따가. 그 다음에 결은 뭐냐면
내가 이 시를 짓는 목적이 이거야.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누리아파트, 옛날에 대전에 누리아파트 월평동에 통닭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먼 초등학교가 그 앞에 통닭집이 하나 있었는데, 통닭집 이름이 기승전 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승전 닭 하면은 그게 뭔 뜻이에요? 네, 무조건 닭. 결론은 닭 그 말이에요. 결을 써야 할 자리에 닭을 써놨어. 그게 통닭집 이름이었어요. 기승전 닭. 네, 그런 것 같이 저기 지금 모든 시가 율시도 저런 형식입니다. 처음에 시상을 일으켰어. 두 번째에서 그 시상을 이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기승을 해.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의미를 확 전환을 시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 자, 그럴 때 시는 대체적으로 한문 시는, 모든 한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좋아요. 앞에서 요 두 구는 선, 경. 경치를 읊는 거예요. 주변 경치를 먼저 읊어. 내가 지금 내가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고향 생각난다. 그럼 고향의 아름다운 경치를 먼저 얘기해. 그러나 승에서는 그 아름다운 경치가 이래서 더 아름다워 이렇게 해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후정이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경치를 읊고 전에 가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얘기해야 돼. 시는 그냥 막 쓰면은 그건 시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시에는 반드시 나의 생각, 그래서 시는 언지라 서경의 시론에 맨 처음 나오는 그거예요. 시라는 건 나의 뜻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할 때 거기에 뭘 묻혀서 말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색깔을 입혀놔야 돼. 그래서 그것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앞에 두 기승에서는 선, 경을 먼저 해요. 그 다음 후정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 시를 한번 봅시다. 요 시. 요 시를 보면 이게 켈체자잖아요. 켈체자. 채약하면 이게 뭔 뜻이에요? 약을 캐다. 약을 캐. 문독을 짜요. 후련히. 헤멜미 짜요. 헤매. 길로 짜. 미로 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목적어예요. 이게 서술어예요. 그러면 길을 헤매다. 약을 캐다가 후련히 길을 헤맸는데 천봉. 1000개의 봉우리가, 천봉하면 실제 1000개일 거예요. 시에서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만봉이든 천봉이든 그건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봉오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봉오리가 가을 추자, 잎새자, 속리자. 가을 이파리 속에 잠겨 있어. 가을 이파리는 뭘 말하는 거죠? 단풍, 아름다운 단풍. 내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갔는데 길을 잃었어. 근데 이게 주변을 보니까 단풍 속에 다 잠겨 있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지금 경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치만. 그래, 여기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거 봤더니 산승이, 산에 사는 스님이 급수기, 물기를 급자, 물수자, 돌아갈 기자.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가. 물을 그렇게 돌아가는데 입말 다연기, 수풀림자, 끝말자, 숲을 끝에서 차다자, 연기연자. 차다리는 연기가 피어나고 있어. 어떤가요? 느낌 오시나요? 안 와요? 자,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시는 바로 뭐냐면 저 시를 읽으면 경치가 딱 한 폭의 아름다운 경치가 그려져. 한 폭의 아름다운 경치가 그려지지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 지은 시예요. 시를 질 때, 시를 읽었더니 난 뭔지 모르지만 한 폭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것 같아. 가을 단풍 속에서 내가 길을 내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쪽 끄트머리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절이 있다는 뜻이 절. 그럼 내가 글리 찾아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시는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 이미. 그게 시입니다. 그게 시의 묘미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운을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규장 전운으로 보면은 이 시의 운자는 안 맞아요. 여기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조 시대는 규장 전운은 정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정조 이전에는 뭘 썼냐면 송나라 때 만드는 평수운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시를 쳤어요. 평수운 기준으로 말하면 이건 맞아. 율곡선생 같은 분이 운을 틀리게 할 리가 없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율곡선생도 운 안 지켰어. 율곡선생도 엉터리.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 이건 기준이 규장전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조선 전기는 평수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짓는 기준하고는 달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끝냈겠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시를 읽었더니 아름다운 경치가 쫙 한 폭의 그림 동양화 같이 펼쳐져 있다. 시 중 유화,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 화 중 유시, 그림 가운데 시가 있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동파라는 분이 중국 당나라 때 왕유라고 하는 대시인이 있어. 우리가 당나라 때 시인 두 사람은 잘 알죠. 누구와 누구죠? 이백과 두부는 잘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을 가려져서 그러는데 우리가 한 분은 이백은 시선이라고 그러고 두 분은 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불, 시의 부처님, 왕유라는 분이 대단한 그 시인이었는데 그 왕유의 시를 읽고서는 평한 것이 시 중 유화,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화 중 유시, 그림 가운데 시가 있네. 그렇게 읊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론에 있어서 잘 지은 시를 평할 때 저걸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 시는 내가 우리 앞으로 오원 절구시를 얘기할 때 이제 또 몇 개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중유와 화중유시의 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이거 각 국마다 기, 승, 전, 결이구나. 두 번째, 승의 끄트머리 글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에 운을 단다. 이것만 오늘 외우고 가시면 돼요. 네,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더 첨가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구준데 못하는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